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레알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끝으로 21-22 시즌이 막을 내렸는데요. 시즌 종료 기념 PL 빅6 결산 특집 첫 번째 팀은 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시티의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에델송, 백포에는 칸셀루, 라포르테, 디아스, 워커가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워커는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많아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팀 내에서 13번째입니다. 중원에는 로드리, 실바, 덕배, 공격진에는 스털링, 포든, 마레즈가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포지션상 베스트 11에는 포함되지 않은 긴도아는 3000분이 넘었고 그릴리시, 제주스는 2700분, 2500분이 넘게 출전했습니다. 맨시티는 나름의 성과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즌 시작 전 주요한 영입이라곤 그릴리시가 전부였고 그릴리시의 활약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펩시티는 막강한 모습을 보였고 리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시즌 막판까지 리버풀과의 치열한 우승 경쟁을 보였고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는 극적인 역전승으로 짜릿한 우승을 맛봤습니다. 다만 컵대회 성적이 아쉬웠는데요. 리그컵은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지만 4라운드 만에 웨스트햄과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떨어졌고 FA컵에서는 스테픈의 치명적인 실책과 함께 리버풀에게 탈락하며 쓴맛을 봤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을 상대로 1차전 4대3 승리를 따내며 결승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싶었지만 호드리구가 후반 90분부터 2분 만에 멀티골을 득점해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어지는 연장전에선 디아스가 PK를 헌납해 레알에게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좌절했습니다. 맨시티 시즌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보면 우선 좋았던 점은 이적 시장을 아쉽게 보는 것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패배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했음에도 포든, 스털링, 실바 등 많은 선수들을 활용한 펄스9 전술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중간중간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보이긴 했으나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았는데요. 또한 흔히 말하는 패배 명장병도 없었고 챔스에서의 활약 역시 좋았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따졌을 때 리그 우승 외에는 트로피를 들지 못했지만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 큰돈을 주고 영입한 그릴리시가 부진했음에도 기존 선수들의 활약으로 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컵대회 성적인데요. 리그컵 4연패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시티인데 4라운드 만에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며 탈락했고 FA컵에서는 준결승에서 스테픈의 뼈아픈 실수로 리버풀에게 탈락했습니다. 시티의 가장 큰 염원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 레알 마드리드에게 극적인 역전패의 희생양이 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시티의 시즌 중요 선수들을 뽑자면 실바, 데브라이너, 로드리, 칸셀로입니다. 우선 실바는 데브라이너의 전반기 부상 이탈, 부진을 완벽하게 메꿨는데요.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이적설과 팀을 떠날 수도 있었던 선수였지만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완벽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반기에만 7골을 득점하며 득점력도 보였고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났는데요. 시즌 50경기 13골과 7도움을 기록해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펄스9, 메잘라, 삼선 모든 자리를 소화하며 매경기 미친 활동량과 경기 영향력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또한 실바는 좌측 메잘라 자리에서 아쉬운 모습이 많았었지만 직전 시즌인 21-22 시즌 좌측 메잘라 자리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데브라이너 역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전반기 부상과 부상 여파로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출전하더라도 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리그 16라운드까지 2골 0도움으로 덕배답지 않은 공격 포인트였지만 덕배의 증가는 후반기에 드러났습니다. 리그 17라운드 리즈전 멀티골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공격 포인트, 경기 영향력까지 덕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에는 무도는 득점력을 선보이며 리그에서만 15골을 기록했고 공식전 19골과 14개의 도움으로 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였습니다. 덕배는 후반기 활약에 힘입어 EPL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로드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드리는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좋은 수비 커버 능력, 패스와 더불어 득점력까지 장착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인 2021 시즌에는
후반기의 부침과 큰 경기에서 간혹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달라졌습니다. 로들리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7골을 기록했는데 아스날전 2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는 극장골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리그 마지막 라운드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클러치 능력까지 장착하면서 로들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고 후반기에 떨어지던 경기력도 지난 시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칸셀루도 팀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지지난 시즌에 이어 풀백의 뎁스가 얇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팀에서 제일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 좌우 가리지 않고 출전한 칸셀루입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경기 영향력을 보였고 전반기 베실바와 더불어 팀의 핵심이었는데요. 다만 풀백의 뎁스가 얇아 후반기에는 조금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중 아쉬웠던 선수를 뽑으면 글릴리시입니다. 후반기에 경기력이 나아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이적료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활약입니다. 펩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동료들과의 동선이 겹치거나 볼을 끄는 등 시티의 축구와는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펩 축구에 적응하면서 경기력이 향상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에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홀란드의 합류로 스트라이커를 잘 활용하는 글릴리시에게는 희소식인데요. 다만 후반기에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고는 했으나 주전으로 기용하기엔 부족한 모습이었고 리그 스탯도 3골 3도움으로 부족했습니다. 시티가 거금을 들여 영입한 만큼 글릴리시의 폼이 살아나야 합니다. 원래는 팀의 시즌 결산만 계획했지만 결산이 늦어지면서 이적 시장의 소식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시티는 현재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영입을 보면 현재 가장 핫한 공격수인 홀란드를 6천만 유로에 영입하면서 최전방 포워드 본각에 성공했습니다. 겨울에 영입을 확정지은 홀리안 알바레즈도 임대에서 복귀하면서 2명의 최전방 공격수가 생긴 시티인데요. 백업 키퍼인 스테픈의 이탈이 예상되는데 오르테가를 FA로 영입하면서 백업 키퍼도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현재 로드리의 경쟁자 혹은 백업으로 필립스의 영입이 확정적인데요. 필립스는 리즈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잉글랜드인인데다가 리그의 적응도 끝난 선수로 좋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브라이튼의 핵심인 쿠쿠렐라의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쿠쿠렐라는 단순히 뎁스뿐 아니라 직전감으로 기용 가능한 자원으로 풀백의 퀄리티도 더해줄 선수인데요.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을 착실히 하고 있는 시티입니다. 공출료로는 팀의 레전드인 페르난지뉴가 팀을 떠나게 되었고 4시즌 연속 팀의 레전드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아게로가 팀을 떠났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페르난지뉴가 브라질 친정팀으로 복귀하면서 시티와의 동행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피셜로는 페르난지뉴를 제외하고 페드로 포로, 바주누까지 두 선수 합해 약 300억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주스의 아스날 이적이 확정적이게 되면서 1년 계약 기간을 남긴 선수치고는 4,500만 파운드의 많은 이적료를 남겼는데요. 스털링도 첼시 이적설이 핫한데 스털링의 이적료는 5,500만 파운드가 거론되면서 제주스, 스털링이 모두 이적한다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티입니다. 시티는 이적 시장도 착실히 보내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시티의 첫 번째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으로 보이는데 시즌 시작 전까지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어떤 스쿼드를 구성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